갑질, 미친 전월세,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예, 언론에 매일 나오는 단어들만 봐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해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놓친 것, 보지 못한 건 없나?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화두를 책 속에 담아 내놓은 작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죠. 황석영 작가인데요. 우리에게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얘기를 던지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2부 첫 순서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황석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장편 들고 나오셨네요. 네네. 소설 제목이 해질 무렵. 네. 뭔가 아련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해질 무렵이라는 게 이제 석양이 지고 이렇게 땅거미가 질 무렵인데, 예. 낮과 밤이 이제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에는 하루가 됐든 뭐 일생의 그 만년이 됐든 간에 하여튼 저 회한과 성찰의 시간이 있는 때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실수했지, 뭘 잘못했는데 내 저러지 말았어야 됐을 걸 하는 그런 그 어떤 그런 시간대를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 이 주제로 소설을 쓰신 건 아마 지금 우리들에게 해질 무렵 같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신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소설은 이제 그 두 사람의 화자가 이제 제각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60대 건축가고 예, 60대고 한 사람은 20대 말에 현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대화 세대죠. 지금 60대 중반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죠. 70년대 대학생이었고 그리고 80년대 사회 나와서 활동하고 그런 이제 근대화 세대인데 예.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회한이라면 그게 개인적 회한이기도 하려냐 그게 사회적 회한이기도 하지요. 그때 그 예. 개발 독재 시대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업보로서 지금 현재 현실이 주어져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젊은 아들 세대들이 겪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60대 중반의 건축가는 과거를 대변하는 거고 예. 20대 젊은 여성 연극인은 현재를 대변하는 인물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의 회한이 예. 현재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책에서 특별히 눈에 띄었던 대목이 네. 어디로 가야 할지, 난 무엇을 바라고 왔는지, 쉴 새 네. 없이 달려왔으나 돌아보니 걸어온 자리마다 폐허. 네. 이런 60대 건축가의 독백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사회, 지금 2015년 우리 사회에 대한 일갈로도 들리더라고요, 저는. 네. 사실 바로 말하자면 이 근대화 세대가 아들 세대에게 희망이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이 소설은 대단히 어둡고 우울한 지금 현실을 예.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러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생님? 왜 그나마 있던 줄까지 다 없어져 버렸을까요? 희망의 네. 줄? 이게 그 아마 제일 문제는 예. 아마 정치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87년 체제, 이른바 얘기하는 80년 체제에 예. 안주한 채로 그냥 머물러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은 또다시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또다시. 예.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가 더 심화돼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개혁하고 예. 더 열어놓고 이랬어야 되는데 예. 지금 87 체제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그냥 스스로 기득권층이 스스로 얘기한 게 이제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그 양극화의 극복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한 것이 예. 그게 위기로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예. 1차적으로 이제 제1차적인 IMF 위기가 왔을 때에 예. 그때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이게 구체화하거든요. 그렇죠. 위기가.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세계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다시 어려워지면서 또 세월호 사건은 이렇게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신체도 가령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가 어느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대개 5차례에서 10차례 이상의 몸에
경고가 온답니다. 경고 사인이 먼저 온다. 예, 오는데 이 사회적 경고나 사인을 나는 이런 뭐 세월호라든가 산풍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사건들이 그런 경고의 일종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예.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대충 넘겨오고 그랬던 이런 삶 또는 이렇게 세웠던 어떤 사회적 질서,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예. 제대로 돼 있던 것인가 하는 걸 한 번씩 돌아봐야 되거든요. 성찰을 해야 하는데. 예, 성찰을 해야 되죠. 지금 맘때가 꼭 그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지금 성찰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떤 위기,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른다. 예, 집단적 위기가 또 올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심한 경고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한다. 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하는 거 들으시죠? 네, 그게 사실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젊은이들이 안 됐다는 운동 젊은이들이 요새 젊은이들이 매가리가 없어서 격려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러고 그냥 무책임하게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 질서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너희들 왜 패배감에 빠져있니? 우리 땐 그렇지 않았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하고는 분명히 달라졌는데 왜 패배의식에 젖어 있냐라고 우리는 꾸짖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걸 반성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 바꿔야 됩니다. 이 지금 잘못된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사실은 아주 크게는 무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런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일상들을 바꿔주는 역할을 정치권이 좀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역사 교과서 얘기를 잠깐 안 여쭙고 갈 수가 없네요.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헬조선이니 무슨 흑수저, 금수저 이런 태도 보면서 지금 청년들이 잘못된 거민정 교과서, 국사 교과서로 배워서 저렇게 패배감에 젖어 있다. 마치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는 착취당하는 것으로 배우고 뭔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좌편향된 이런 의식들을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정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역사는 무슨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그 대상도 아니고 저거를 한 가지로 통일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의견 통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통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어불성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거민정 교과서는 좌편향됐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학자들을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그거를 국정교과서 한 권에 담으면 얼마나 아이들이 통일된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겠느냐 이런. 그래서 일정한 출판사 교과서랑 일반 그냥 교과서랑 이렇게 해서 채택률을 보니까 99.9%가 자기네가 이렇게 편찬해낸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교학사 교과서요. 예. 그거는 그게 보편성인 거예요. 그게 99.9%가 그걸 선택하지 않은 그것이 보편성이지. 그래서 한쪽으로 서가지고 그것을 다 치우쳤다고 그러는 건 그게 이상한 거죠. 대중들이 혹시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선민의식 같은 걸 지금 정치권이 잘못 갖고 있을까요, 정부가? 아니, 그건 그럴 수도 없는 게 어떻게 도대체가 역사학계 전체가 99.9%면 거의 전부인데 역사학계 전체가 좌편향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걸 좌편향하고 그런 쪽에 편향이 오히려 대단히 이상한 것이죠. 대단히 이상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반대 여론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세요? 글쎄, 굉장히 무리한 수를 두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나 이 이슈에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걱정되는 게 다른 모든 이슈들 가령 민영화라든가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민생의 문제라든지. 또 노동개혁, 소위 이른바 말하는 노동개혁이라든가 등등 이런 그런 화두들이 다 이렇게 묻혀서 안 보이고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인 이슈를 이 국정화 문제에다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 버릴까봐 그게 오히려 염려되는 거죠. 그것도 걱정이 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황석영 선생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설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요. 네. 개발 독재 근대화 시기를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 정부하고 정부를 비교하면은 얼마나 다른가요? 글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예. 여러 가지 행태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때보다 더 힘들어진 거는 자본의 힘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예. 그리고 또 이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뭐 바꾸자고 해서 쉽게 바뀌고 그럴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니 민주주의가 지금 그때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까지 보세요? 그때처럼 이렇게 억압이 노골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제도나 무슨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용어나 생각들이 계속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거민정으로 사실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이 문제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도 된다.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제 이 소설은 겉모습은 그 첫사랑의 그림자를 이렇게 희미해진 그림자를 이렇게 찾아서 더듬어가는 어떤 노인의 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고 그 과거하고 연결하는 젊은 20대의 그것도 그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고 이렇게 이루어냈는데 그것이 옳았을까? 그것이 다 잘했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라는 얘기가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그런 얘기죠. 참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예, 해질 무렵이라는 신가. 지금 정치권 보면서요. 정말 이 책 한번 읽어보시라 권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딱 한 명만 꼽아본다면 누구?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 생각하시는데요? 글쎄 하여튼. 누구? 얘기하셔도 돼요. 생각이 안 나요. 안 잡혀가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쑥스러워서 그래요. 쑥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 황석영 선생님 작가는 누구를 떠올리신 걸까?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황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장편 소설 해질 무렵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설가 황석영 작가였습니다.